안녕하세요. 노르딕 비에리 제2강 비에리 앱 블링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에리 앱 블링키의 예제를 확인해보고 이 예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본 뒤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과 SES를 사용하며 nrf 52840DK 보드와 PC와 연결할 마이크로 B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비에리 앱 블링키 앱을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이 비에리 앱 블링키 앱은 비에리 페리페럴 예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제입니다. 블링키란 이름답게 LED와 버튼을 이용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비에리를 쓰면은 이제 뭐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제일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뭐 한번 짜보는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은 API가 조금 알아보기 힘들게 되어 있는 점과 작업할 실습해볼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예제를 한 번씩 살펴보는 형태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K를 처음 열어주어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먼저 SDK 폴더를 열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봤던 구조로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 example 안에 들어가면은 비에리 페리페럴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로 가면은 이제 비에리로 시작하는 뭐 experimental도 있지만 비에리로 시작하는 예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비에리 앱 블링키를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뭐 이것만 옮겨도 되지만은 그냥 비에리 페리페럴 폴더 전체를 이제 여기는 다운로드란 이름이 있으니까 한글이 없는 폴더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글이 없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SES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내에 BLE 페리페럴 폴더를 통째로 이동시켜 주었고요. 이 안에 BLE 앱 블링키로 들어가서 PCA 10056, 이제 52840DK 보드의 번호가 되겠죠? 10056으로 들어가서 S140, S140은 이제 5283이나 40, 그리고 52810 계열을 의미하는 그 코드입니다. S140 들어가면은 SES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들어가 보면은 아웃풋은 아마 없을 것이고 여기 EM 프로젝트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가 열릴 것입니다. 빌드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 SDK 연결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DK 연결은 이제 통일이 없는 경로, 그리고 폴더들이 지금 이렇게 노트패드 같은 플러스 플러스 같은 걸로 열어보면은 상대 경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절대 경로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경로들을 절대 경로로 바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H를 눌러서 위치 이제 슬래시 6개짜리 입력을 해주고, SDK 경로인 F의 SES 워크스페이스의 SDK로 변환을 해줍니다. 모두 바꾸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경로에는 역슬래시가 아닌 일반 슬래시로 진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닫고 바뀌었으니까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아까 SES를 다시 열어보면은 파일이 외부적으로 수정되었다 라고 하고, 리로드가 프로젝트를 다시 불러오겠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를 다시 불러와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다시 불러와졌고요. 빌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진행해 줍니다. 네. 컴플리트 된 걸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빌드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main.c, 즉 애플리케이션의 메인을 열어서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려있는 거를 닫아주고, 확인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infocenter.nordicsemi.com을 들어가서 이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수정해 주었으니까 잠깐 종료하고, 왜냐면 여기 나오는 함수들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버튼.init 함수 같은 메인 내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고, 뭐 앱 버튼 init 함수처럼 앱 버튼 내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는 살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로그 init, LEDs init, 타임 init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LEDs init, 여기 있는 버튼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버튼 init을 클릭해서 go to definition으로 클릭하면은 버튼.init이 여기 메인 함수 내에 515번째 줄에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내부에는 뭐 RET 코드, 리턴 코드겠죠? 리턴 코드 해서 app 버튼 cfg type로 해가지고 버튼스라는 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 스태틱은 이제 뭐 본래 타일처럼 변수 앞에 붙는 이걸 이제 정적 변수로 사용할 때 주로 붙는 게 스태틱이 되고요. 뭐 그 외에도 최적화를 막는 본래 타일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스태틱으로 해서 정적 변수로 사용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 init은 메인 함수 안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안에는 이제 뭐 구조체 형태 있죠. 구조체 형태와 app 버튼 init이라는 함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app 버튼 init에서 go to definition으로 한 번 더 이동을 해보면은 왜냐면 여기는 이제 결국 구조체 선언이고 이 구조체가 이 함수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을 정해보면은 app 언더바 버튼즈.c로 해서 nrf의 라이브러리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앱 버튼 init에서 뭐 들어가는 변수 형태들이 나와 있고요. 디텍션 딜레이 같은 선언이나 뭐 드라이버, GPIO init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적혀 있습니다. 이쪽 앱 버튼 같이 라이브러리로 들어와 있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API,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랑 통신하기 위한 그런 인터페이스 형태라고 보면 되고, 버튼스 init 함수 같은 경우는 여기 메인 C에 보면은 버튼 이 함수 외에도 뭐 에러 체크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이 구조체를 선언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메인에 다 넣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네들과 연관된 것들끼리 묶어 놓은 형태로 이거를 이제 함수로 묶어 놓은 형태입니다. 이거를 뭐 모듈화라고도 하고 함수화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구조체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앱 버튼에 이건 헤더 파일에 이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스트럭처 구조체고 뭐 핀 넘버나 액티브 스테이트 그러니까 하이일 땐지 로우일 땐지 선언하는 거, 그리고 뭐 풀업인지 풀다운인지, 그리고 버튼 핸들러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구조체 안에도 또다시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들을 지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API라고 했으니까 이 API에 대한 정보는 이쪽만 봐서는 자세히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포 센터로 와서 앱 언더바 버튼 언더바 이닛을 고를 눌러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서 뭐 SDK가 17 버전이었으니까 17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핸들러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오게 되고 버튼 핸들러는 이제 버튼과 관련된 그런 함수들이 있겠죠. 보면 매크로 이제 사전 정의된 것으로 앱 버튼 푸시나 릴리즈, 하이, 로우가 각각 1, 0에 대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1, 0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이가 1인지 로우가 1인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크로로 define, 정의한 형태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 버튼 init 함수를 보면은 그냥 들어가는 변수들이 이런 형태를 지닌다 라고 나와 있고, initializing the button, 버튼을 이제 초기 설정하는 그런 함수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디테일 디스크립션으로는 이쪽에 보면은 버튼이라 되어 있고 버튼을 이제 특정한 핀으로 정의하는 내용, 그리고 GPIO 유저 들어서 보면은 not enable 버튼 디텍션, 이제 버튼을 찾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고, 모듈레즈 GPIO-T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GPIO만 해서 뭐 General Purpose Input Output만 의미하긴 하지만은 TE가 붙으면은 이제 태스크와 이벤트의 약자까지 해서 GPIO의 태스크 이벤트를 포함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GPIO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파라미터로는 또 노트라고 메모를 해서 이제 앱 버튼 enable이 cold in order to enable 버튼 디텍션으로 이제 같이 와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레이어 버튼, 사용될 버튼 목록, 그리고 버튼 개수들, 이벤트가 이제 발생했을 때 딜레이를 할 시간 같은 내용들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리턴으로는 성공 여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면은 create 이 함수가 아마 이제 리턴 여부를 알려주겠죠. 에러 코드를 결과적으로 리턴 받고 있고 에러 체크를 진행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네 번째 있는 init 하나인데 init 안에 여러 기능들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이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면은 뭐 API가 있다는 형태를 받고요. 로그인잇 같은 경우에 이동해 보면은 아직 메인에 남아 있네요. nrf 로그인잇 그냥 로그를 사용하겠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쪽 인포센터 쪽에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17 버전 때가 네, nrf 로그 관련돼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그, 기록을 남기기 위한 그런 형태겠죠? 여기 보면 로그 인포라고 해서 우리가 디버깅 같은 걸 할 때 소위 프린트f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해서 로그의 인포는 정보, 뭐 워링, 에러 등급을 나눠서 기록을 남길 때 이런 로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intf는 그냥 단순 확인용, 로그는 반드시 기록을 남길 때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EDs init으로 가보면은 여기에서는 그냥 init LEDs, BSP 보드 init LEDs를 init 해준 걸 볼 수 있고 LEDs는 보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버튼도 같이 되어 있고요. 1에 Shift 0이니까 그냥 1일 거고 1에 Shift 1이니까 이건 2의 값을 가지겠네요. 그래서 BSP 보드 init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보드.c 내부에 들어가 있네요. 값은 이제 init 플래그만 되어 있고 플래그는 이제 뭐 true false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init LEDs 여기서 LEDs를 넣었으니까 이쪽이 활성화돼서 BSP 보드에 init들을 LEDs를 init 그러니까 사용하겠다, 초기 설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쪽은 이것만 봐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뭐 보드가 어떤 거 둘째 치고 GPIO들을 이렇게 이제 약어를 많이 썼는데 CFG 같은 거는 보통 막 config 같은 걸로 많이 되어 있고 IDX는 index 등의 약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LED 리스트들을 아웃풋, 즉 출력으로 설정하겠다. 그리고 오프, LED를 출력으로 했는데 이전 상태가 이제 ON인지 OFF인지 모르니까 무조건 OFF로 init가 초기 설정을 해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타이머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타이머를 사용하겠다. 이닛을 해주고 끝났습니다. 뭐 LED랑 내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즈는 아까 살펴봤고 파워 매니지먼트 이닛 해서 말대로 전원 관리입니다. PWR은 파워, MGMT는 매니지먼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원 관리. 왜냐면 이제 보드 전원 공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와 관련해서 현재 상태 모니터링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원이 부족하다면 에러를 보내주는 등의 기능을 쓰기 위해서 이닛을 해주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딱히 쓰진 않는데 일단 설정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게 BLE 스택 이닛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BLE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SDH는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핸들러의 약자로 사용되고 있고요. 뭐 SDK랑 비슷하지만 의미는 많이 다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nable request 요청을 허용하겠다 그런 형태가 되고 밑에는 SDH BLE default config 기본 설정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뭐 영어로 간략하게 설명들은 나와 있는데요. BLE 스택 디폴트 세팅으로 이제 기본 설정으로 하겠다. 그리고 배치 실행하고 어드레스 어플리케이션 램 배치니까 이제 램의 공간을 할당받는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함수를 사용하려면 혹은 변수를 사용하려면 그 변수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그런 메모리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메모리 확보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BLE enable 이제 위 요청도 허용했고 메모리 공간도 동작할 공간도 확보했으니까 램 스타트의 주소를 가져와서 이제 BLE 시작을 해주고요. BLE 이벤트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BLE 옵저버 그냥 관측해주는 형태로 BLE 옵저버를 넣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을 데피니션으로 가보면은 SDH BLE 내부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인포센터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쪽에서 트레이트 서비스와 연결되어서 나와 있네요. 음, 이걸 쓰려면은 이게 선언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같이 검색이 되었고요. 이쪽을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설명을 읽어보면은 매크로 레지스터링 어레이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등록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wants to notified about SOC event 그러니까 뭐 뒤에 must register the handler using macro 매크로 쓰기 위해서 SOC 이벤트가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핸들러들 그러니까 뭐 버튼이 동작한다거나 SOC 상태 변화 등을 옵저빙 그러니까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선언해 줘야 된다는 건데 하나하나 해주려면은 이런 걸 놓치거나 까먹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제를 기반으로 하다 보면은 어쨌든 최소한의 기본적인 설정은 되어 있으니까 예제 기반으로 해서 진행을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리스트까지 받고 갭 파라미터를 보겠습니다. BLE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갭인데요. 보면은 갭 커넥션 이제 갭 연결을 오픈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BLE 디바이스 네임가 갭은 어쨌든 자기 정보를 알리는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UUID와 이름입니다. 근데 갭에서는 UUID 설정하는 부분은 없는데 이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네임 디바이스 네임은 여기 위에 노르딕 블링키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방금 보던 곳이 네, 노르딕 블링키로 해서 이름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 메모리 설정해 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커넥션 인터벌들 설정해 주는 부분, 그리고 뭐 레이턴시 같은 부분, 타임아웃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을 이제 설정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기본적인 갭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갭 하면 같이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는 뭐 그냥 간단하게 파트 이닛으로 파트를 쓴다. 그 정도의 과정에서 끝났습니다. 다음 서비스. 파트 안에 이제 서비스들이 들어가는데 서비스는 이제 큐토벌 에러 핸들러를 쓴다고 해서 이 핸들러를 이닛해 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QWR은 Queued Write 모듈이라고 해서 이제 대기된 동작 모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LBS라고 해서 LED 버튼 서비스, 그러니까 LED랑 버튼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서비스입니다. 뭐 제일 기본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LBS init 해준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QWR이랑 LBS까지 서비스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도 아직 init이라는 것입니다. 뭐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서비스 봤으니 애드버타이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드버타이징은 이제 자기 정보를 주변에다가 퍼뜨리는 그런 형태인데요. UUID로는 뭐 LBS 서비스랑 UUID로 넘어왔고요. 세릭 쪽을 들어가 봐도 이렇게 0523, 0524, 0525
이렇게 세 가지의 UUID를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내작이긴 한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128비트 형태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든 메모리 설정해주고 디바이스 네임 타입이랑 뭐 플래그들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플래그는 뭐 지난 ST 때도 봤겠지만은 뭐 애드버타이징 플래그, 에리 온리, 제너럴 디스크립션 모드로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디스크립션, 이제 묘사 모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UUID는 뭐 여기서 가져온 그대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애드버타이징 데이터들이 다 넘어가고 밑으로 보면은 이제 애드버타이징 위에서 설정해 주었던 내용들을 다 가져와서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주로 해주는 것은 되었어야 되겠지? 애드버타이징 핸들러들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파라미터들입니다. 데이터는 여기 위에서 설정을 해주었고요. 핸들러는 이거를 복사해서 검색해 보면은 이쪽 제일 위에 선언이 되어 있고 각각 여기 애드버타이징 인it에서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애드버타이징 시작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제일 위에 해주었던 여기에서 이 정보를 어딘가에서 주소가 가져와서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애드버타이징을 계속 보면은 근데 사실 애드버타이징 설정하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이닛에서는 크게 해줄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 커넥션 파라미터들 파라미터는 뭐 파라미터 보면은 이제 맥스 커넥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각각 이벤트 핸들러랑 에러 핸들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러들에 의해서 뭐 동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뭐 로그를 남기고 애드버타이징 시작을 하는 것으로 네, 핸들러 시작하는 것으로 완료가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핸들러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코드를 보다 보면 제일 긴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에리 스텝 아니고 여기 비에리 이벤트 핸들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스택 이닛에서 이벤트 핸들러 함수가 이제 콜백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에서 이제 옵저버, 이제 뭔가 관찰하고 동작할 때 옵저버를 쓰는데 이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살펴보면은 결국 대부분의 동작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벤트 연결이 되었을 때 갭 연결이 되었을 때 모두 LED를 온하고 오프, 그러니까 커넥티드 LED를 켜고 애드버타이징 LED를 끄는 동작을 하고 w 핸들을 어사인, 그러니까 동작시킵니다. 뭐 사실 그리고 버튼도 이네이블 시켜줍니다. 처음 갭 연결이 되어야지 버튼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디스커넥티드 연결이 끊겼을 때는 LED를 끄는 것 그리고 버튼 디세이블 하는 것도 여기에서 해주고 있고요. 파라미터 리퀘스트가 있을 때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제 이 핸들러가 뭐 연결되었을 때 연결 안 되었을 때에 따라 다른데 그거를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지컬 업데이트, 그러니까 뭐 물리적 업데이트가 있을 때 어떤 동작을 해줄지, 그리고 뭐 시스템 어트리뷰트라던가 이벤트 타임아웃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할지가 여기서 다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봤듯이 옵저버 설정할 때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for 이건 while이랑 같은 의미죠. 그냥 아이들 대기 상태로 해서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빌드에서 실제 동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를 진행해주고 디버그를 눌러서 고를 누른 뒤에 메인 함수를 실행시켜 줍니다. 이 위에서 실행을 시켜주면 되고요. 이쪽에 있는 보드에 LED 4개가 있습니다.
이 LED가 이제 연결되는 것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LED, 즉 지금 아무것도 연결 안 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BLE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봐왔던 이 BLE 어플을 보다 보면은 밑에 노르딕 블링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커넥트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LED가 오른쪽 1번에서 2번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들어보면 뭐 UID는 따로 설정이 없다 했지만 이름은 노르딕 블링키로 되어 있는 것을 UID는 따로 없지만 노르딕 블링키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내려보면은 커스텀 서비스가 하나 있고요. 쪽을 들어가 보면은 리드 노티파이를 가진 서비스 하나와 라이트 리드를 가진 서비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노티파이를 보면은 그냥 아무런 값이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밑에 버튼이 4개 달려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보면은 누를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 함수에 버튼 이벤트 핸들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버튼 체인지가 되었을 때 나온다 동작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버튼 이벤트 핸들러는 쪽 밑에 config 버튼 이닛 할 때 사용하도록 이벤트 핸들러가 동작되어 있습니다. 즉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핸들러가 동작해서 이 정보를 BLE로 이렇게 이쪽에다가 보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뭐 리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밑에 LED를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트 리드를 보면은 두 가지 라이트 리드가 있는데 리드를 눌러보면은 리드는 이제 현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LED가 위에 두 번째만 켜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값을 0, 1을 해서 넣어주면은 위에 세 번째 LED가 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드를 누르면은 x0, 1로 현재 LED가 켜져 있다라는 값을 볼 수가 있고요. 라이트 밸류를 눌러서 다시 00을 보내주면은 LED가 꺼졌고 리드 밸류를 누르면 00으로 LED가 꺼져 있다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로 이제 LED의 온오프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저희 중간에 보면 LED 라이트 핸들러가 있고 LED 스테이트에 따라서 온오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검색을 해보면은 LBS 쪽에 핸들러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살펴본 LED 바뀌는 거 확인해 봤고 버튼 클릭 시 값 바뀌는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LED 온오프도 확인을 해 보았고요. 제일 기본적인 예제를 할 수 있는 BLE 앱 블링키이지만은 이 안에 있는 것은 LED랑 버튼뿐이지만 대부분의 예제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베이스로 하면 이제 뭐 기본적인 GPIO 중에서도 하이로우 제어는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BLE 제2강 BLE 앱 블링키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